세금이 가면 갈수록 가관이다. 납세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좀 악순환적인, 세금만 더 걷는 정책이 아닌가. 실제로 매도를 고민하는 효과에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효과가 좀 미미하다. 피하려고 하면 피할 수는 있다. 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서 정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특히 세법적으로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래서 부동산 세금 전문 세무사분을 모셔왔습니다. 열림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이상우 세무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실무 경력과 기업 실무 경력을 두루 갖춘 열림세무회계사무소 이상우 대표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실무적인 경력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뭘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투미TV에서 일전에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한 영상들은 찍었었어요.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었던 세무적인 부분,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 쭉 나열해서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전문 세무사는 아니다 보니까 세무사님을 통해가지고 실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되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들리고 있는지 그렇게 하나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짚어봐 주시겠어요? 12월 16일 이후에 저희 사무실로 세법적인 문의가 많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부분부터 하나하나씩 짚어나가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문의가 많이 올 것 같긴 한데 바뀐 내용들이 되게 많잖아요. 종부세부터 해서 양도세 막 이렇게 있는데 어떤 문의가 제일 많이 오나요? 일반적으로 지금 2020년 6월 30일까지로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 그 양도세 중과배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에 대한 문의가 제일 많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규정이 이번에 많이 바뀌었죠.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그 외적으로도 이제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한테 문의가 많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적용되는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부터 꼼꼼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양도세 중과 맞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안 해주고 그러고 있는데,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은 양도세 중과 배제해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최대 15년 30% 이거 해준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주로 물어보는 내용들은 어떤 게 있고, 좀 체크해야 되는 사항, 주의해야 되는 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문의가 쇄도하는 사항 중에 하나는 꼭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만 혜택이 있는 거냐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다주택자인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다주택자의 중과 기준 주택 수를 이제 여쭤보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꼭 2020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그 혜택이 돌아가는 거냐, 이런 부분도 많이 지금 문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진짜 팔 의향도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가요? 아무래도 이번에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대책에서 이 규정들이 비과세가 아니라 그 다주택자 중과배제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에 대한 사항이다 보니까 이건 비과세가 아니잖아요. 중과를 됐을 때 그리고 중과가 되지 않았을 때 이번 규정을 적용해서 그때 세액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이걸 문의하시는 분들은 많고, 실제로 매도를 고민하는 효과에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효과가 좀 미미하다. 2020년 4월에 예정돼 있는 그 아파트 기준시가 발표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이제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잖아요. 그때 전에 이제 세액 효과를 측정을 했을 때 이분들의 매도 심리는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저는 그래도 10년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번이 진짜 팔 타이밍이다 생각하시면서 좀 열심히 팔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긴 했었는데, 하긴 비과세가 아니라 일반 세율 최고 42%까지 맞는 거다 보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적용됐을 때 세금 얼마나 내느냐 이거에 대한 문의가 많다는 것이지, 진짜 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매도 시점과 보유 시점에 어느 시점에 세액 차이가 자기한테 효과적인지 그리고 효율적인지를 따지는 부분이 많고, 아직까지는 매도 심리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재밌는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이번에 대책 나오는 거 보면서 제일 흥미롭게 봤었던 게 이번 한시적 유예였어요. 네. 뭐냐면 실질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출구를 열어줬다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왔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 중 하나는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만 됐었다. 이 기간에 대한 폭을 좀 넓혀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도 있었었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너무 매도할 수 있는 시점이 너무 짧았었다. 2020년도 말 1년을 주는 게 아니라 6월 말까지로 6개월밖에 안 준 거잖아요. 하지만 이 6개월에서도 방금 전에 세무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6월 1일에는 재산세 부과 기준일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차피 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6월 전에 팔아야 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연휴 기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본격적으로 총선이 4월달에 이제 또 다가오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빨리 팔아라, 좀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간이 좀 짧게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이 들어요. 세무사님이 봤었을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그때 가봐서 재산세도 좀 더 늘어날 것 같고, 이런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 그럼 그때 가서 팔 생각이 있을지 좀 아무래도 계산을 해보겠네요. 실제로 강남 상구에서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는 거의 연초예요. 이 영향이 뭐냐면 연초에 기준시가 발표가 있잖아요. 그리고 6월 1일 날 아시다시피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있다 보니까 매도하는 심리는 그때 다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하반기가 아니고 상반기에 모두 이제 매도하는 사람들은 매도를 완료하게 되거든요. 약간 그런 심리도 반영한 정부의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년 상반기에 봐야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매도로 움직이게 될 것인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방금 전에 일시적, 한시적 유예 얘기했을 때 결국은 재산세 이거 보면서 팔 거를 본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에서도 나왔었던 게 종부세 인상이잖아요. 보다 네.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실제로도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요.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서도 최저 0.1%에서 최고 0.8%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었죠.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세무서를 방문을 했었는데 재산세가의 많은 줄이 종합부동산세가 잘못 과세된 게 아니냐라는 문의 때문에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더라고요. 종합부동산세가 그 전에서도 계속 상향 조정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부담을 차마 준비를 하지 못하고 이번에 많은 세금이 부과되니까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지금 팔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1년의 사례로 평생 동안 일궈모은 자산으로 그 강남이나 송파 쪽에 이제 집을 두 채 가지고 계신 저희 납세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넘게 나오니까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이분이 내년에 이제 상향된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납부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고 그 자금으로 은퇴 후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데다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부터가 이제 다시 고민의 시작이 되시는 거죠. 네, 종합부동산세만 2천에서 3천이 나온다라고 하면 재산세까지 더하면 진짜 3천만 원 훌쩍 넘게 낸다라는 거잖아요. 1년에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데 지금 안 그래도 은퇴해가지고 소득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진짜 내가 부동산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나올 수 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부동산을 팔았더니 이 돈 20억이 됐든 뭐 이 돈을 갖다 또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어디다 투자하지? 라고 생각하면 다시 또 부동산? 이걸 팔아도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좀 이래저래 혼란스러울 것 같긴 해요. 납세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좀 악순환적인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세금만 더 걷는 정책이 아닌가도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양도소득세 부분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정말 저도 머리가 지진날 정도로 바뀐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장특공제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정리해보자고 하면 파리 부동산 대책 때부터 쭉 바뀌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15년 30%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는 게 있었어요. 이 부분이 없어졌었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1세대 1주택 9억 초과분에 대해서 10년 보유 80% 적용해 주던 것이 2년 거주 요건을 해야지만 해주는 걸로 하고 2년 거주를 안 하면 또 역시 15년 30%로 바뀌게 되는 게 바로 이번 2020년도부터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12.16 부동산 대책까지 나오면서 또 40% 또 쪼개버리겠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내가 어떤 식으로 부과가 되는지 너무 복잡해요. 여기에 대해서도 문의가 많이 올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둬야 되는 포인트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실제로 이번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도대체 내가 언제 매도를 해야 효율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라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제가 표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양도 시점이 2019년과 2020년과 2021년을 전후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바뀌는데요. 만약에 양도 시점이 2019년이라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보유기간만으로 적용을 하고 양도 시점이 2020년이라면 2년 거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따라 적용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또 양도 시점이 2021년이라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달리 적용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10년 보유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2년 거주를 한 경우와 안 한 경우를 비교했다고 가정을 하면요. 10년 보유했지만 2년 거주를 안 한 경우에는 2019년에는 80%, 2020년에는 20%, 2021년에는 20%를 적용받게 되죠.
대신에 10년을 보유했다 가정하고 2년 거주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2019년에는 80%, 2020년에는 80%, 2021년에는 보유기간만 반영을 해서 40%를 적용받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부분이랑 살짝 좀 다른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2021년도 이후에 팔았을 때 40%는 얘기했는데 보유기간 40%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거주기간 2년치 8%를 더 추가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주기간 2년은 일반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일종의 요건일 뿐이고요. 3년이 지났을 때 거주기간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12%가 추가가 되는 거지 2년 거주를 했다고 해서 거주기간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 이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3년 이상 때부터 추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보유만이 아니라 거주 자체에 대한 부분도 3년 이상 거주했을 때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너스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보너스라고 얘기해 주셔서 정말 다행인데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통상 2년 거주를 한다라고들 생각하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적용받으려고 한다. 즉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2년만 채우면 안 되고 최소 3년은 채워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는 분들 많다라고 했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만큼 변천사가 많은 게 바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설명해 봐 주시겠어요? 기존의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존존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2018년 9.13 대책 이후로는 2년으로 줄었죠. 그리고 이번에 12.16 대책 이후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처분을 해야 하고 또 추가로 1년 이내 전입요건까지 추가가 돼서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만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 의무 기간을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말 변천사를 들어보니까 한숨부터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외워야 될 시점과 적용 기준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진짜 세무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함부로 상담을 못할 정도로 일반인들이 알 수 없게끔 진짜 누더기식으로 세법을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상담하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대책 나올 때마다 한숨부터 나올 것 같은데. 세무사분들이 많이 부담을 느끼시는 부분이 계속 세법이 업데이트되고 있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 받느라 바쁘죠. 아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대책 중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전입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추가됐다는 거예요. 애초에 내가 이 집을 팔고 실질적으로 거주할 사람은 애초에 문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주할 생각이 없는 주택, 예를 들어 오래된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새롭게 취득한다든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대표적이죠. 이런 주택을 취득했는데 거기 살 생각은 없어요. 근데 얘를 비과세 받으려면 전입을 해야 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였잖아요. 네. 이번에 대책을 읽다 보니까 전입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만 있지 얼마나 살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럼 극단적으로 내가 재개발 지역 하나 샀어요. 한남 뉴타운이다. 성수 전략정비구역 샀어요. 거주할 환경은 너무 열악해. 전입을 단 극단적으로 하루든 일주일이든 이렇게 한 다음에 얘 비과세 받고 전입 빼요.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아직까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일시적 2주택, 기존 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규정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 주택에 대한 전입 요건만 추가했지 아직 거주 요건에 대한 그 규정의 추가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도 보완해야 할 사항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충분히 파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피하려고 하면 피할 수는 있다. 단 일주일이든 하루 이틀이든 전입만 명확하게 해놓고 나중에 다시 빼든 그렇게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좀 더 보완해서 나가봐야 될 사항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전입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요건이 없죠.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 깊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외에도 자잘하게 바뀐 세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자면 기존의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요건을 충족해야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소득세법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2월 17일 이후에 등록하는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2년 동안 거주요건을 채워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수를 판단할 때 이제는 분양권도 포함되게 되었죠. 기존에는 다주택자 주택수에는 조합원 입주권까지만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2021년 이후부터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분양권도 다주택자 중과주택수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 외 부동산을 1년 미만 보유했을 때는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을 때는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주택의 경우에는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4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 일반 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었는데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이나 주택 외 부동산이나 똑같은 단기 보유 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법적인 부분만 모아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세금이 가면 갈수록 가관이다. 저도 세금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는 생각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적용됐을 때 이렇게 언제 취득했는지, 언제 양도했는지에 따라 다 다르다 보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렵겠다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세법 개정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같은 것도 계속 업데이트되다 보니까 세무사들도 사실 이런 법령이 업데이트가 좀 힘든 측면이 있어요. 세무사들도 상담을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꼭 부동산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기사를 예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양도세가 하도 많이 복잡하게 바뀌는데 여기서 상담을 잘못하면 양도세도 억 단위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상담을 포기해버린다, 이런 세무사들이 늘어난다, 이런 기사들도 있었었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전문 세무사님과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얘기 해주신 이상호 세무사님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다음번에 증여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 하잖아요. 이런 식의 다른 세무 컨텐츠로도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해주시기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김재경 소장과 열림세무회계사무소 이상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